16부가 안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특이하게 올해 시험에는 16부가 안 나왔고, 그리고 이제 작년도 시험 문제는 해설서가 살짝 나왔는데 올해는 해설서 비율이 또 확 줄었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는 6단위 호를 쓰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옛날처럼 류를 쓰라는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 쓰는 문제 절반 이상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문제 1번을 좀 보시면 문제 1번, 가정에서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25류의 토성류로 만든 꽃병과 관련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어떤 사례형 문제를 내려고 조금 의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저는 맨날 좀 말씀드리는데 기출 문제가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원래 이 출제되는 문제는 정말 완벽하게 출제가 되고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이건. 그래서 말씀드리겠지만 문제가 좀 문제가 있는 문제고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1번 물음을 보시면 일단 25류의 토성류로 만든 꽃병이래요. 그 관련된 문제인데 1번 물음은 관련해서 25류 주의를 쓰세요. 25류 주의를 누구나 준비하는 문제고 당연히 다 쓰셨겠죠. 이거는 뭐 설명해 드릴 내용도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 규정이고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 주규정 완벽하게 서술했으면 되는 문제고요. 무려 2번을 보시면 또 관련해서 68류 주일과 69류 주일을 쓰세요. 69류 주일은 누구나 다 준비합니다. 쉬워요. 썼으면 되는 거고, 문제는 68류 주일이 뭐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쓸 게 많죠. 그리고 제외 규정이기 때문에 얘를 쓰기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썩 좋은 문제는 아니지만 굳이 제외 규정을 낼 필요는 없었겠지만 일단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고요. 특히 거기는 이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것처럼 뒷페이지 보시면 자, 차, 카, 타, 파 그냥 붙이는 것들 쭉 붙이시면 되고, 68류에서 이제 제외되는 가 규정이라든가 나, 다 규정 같은 걸 위주로 서술하셨으면 될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다 쓰기는 어렵습니다. 다 쓰기 어렵기 때문에 대략 대여섯 개, 많으면 7개 쓰셨으면 잘 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주규정 문제 그냥 쓰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도 주규정, 2번도 주규정, 뭐 전혀 어려울 게 없는 너무나 기본적인 문제고요. 이제 3번이 문제인데 3번을 보시면 위 물품이 분류 가능한 관세율표상 호 68류와 69류의 한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물품이 분류 가능한 호를 써라. 근데 68류와 69류에서만 쓰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배점이 4점이 부여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보세요. 25류에 그냥 토성류라고만 되어 있죠. 25류에 가공된 물품 68류에 분류가 되는데 68류에는 재질별 분류이기 때문에 다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6805에는 대리석 화강암 그런 걸로 되어 있는 꽃병이 분류가 되고요. 6809에는 플라스로 되어 있는 꽃병이 분류가 되고 68105에는 시멘트로 만들어진 꽃병이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1, 2, 3번 즉 6802, 680, 6810을 왜 썼냐? 해설서에 꽃병이 특기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쓴 것뿐입니다. 그 말은 해설서의 사례로 예시로 많은 물품의 예시로 꽃병이 있기 때문에 쓴 것뿐이지 다른 호에 꽃병이 분류될 수 없다? 그건 아니거든요. 다른 재질로 된 꽃병이라면 또 거기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8류에 꼭 3개만 분류된다. 물론 해설서에 꽃병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낸 것 같긴 한데 조금 애매하죠. 여러 가지 호에 다 분류될 수 있는 건데 그중에 뭐를 써야 되느냐. 그게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3개의 호는 말씀드린 것처럼 해설서의 사례에 꽃병이 들어가 있고 물론 꽃병은 예시일 뿐입니다. 꽃병이 아닌 화분은 안 되나요? 화분도 됩니다. 관계없어요. 근데 다만 꽃병이 단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3가지를 쓴 것 뿐인 거고요. 다만 69135에는 얘 하나밖에 분류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데 문제에서는 소성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69루까지도 썼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 출제위원이 의도한 것은 모범 답안에 있는 4개의 호가 된 것 같고 각각 또 공교롭게 4점이기 때문에 하나에 1점씩 의도하지 않았다 생각이 되지만 근데 68류에는 다른 호에도 충분히 꽃병이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문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좀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클리어하지 않지만 어찌됐든 현실적으로 4개의 호를 쓰셨으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웠죠. 왜냐하면 68류는 대부분 분류체계 공부 안 하거든요. 여기 쓰기가 어려웠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시멘트로 된 꽃병, 플라스틱으로 된 꽃병이 있나요? 그런 게 거의 유리로 되거나 도자기로 된 거거나 대부분이 그런 거지. 68류에 분리되는 꽃병 자체가 흔치가 않아요. 흔치가 않아서 조금 문제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이제 1번 문제였고요. 문제 2번을 좀 보시면, 문제 2번은 관세일표 특정 물품에 대한 국내주 규정의 일부이다. 이와 관련해서 설명하세요. 거기 온자빌리 어쩌고 어쩌고 전부 다 국내주죠. 열대사 목재 중에 일부를 발췌한 거예요. 그래서 무릎 1번을 보시면 위와 같이 HS 협약의 부속서인 품목분류표에는 없지만 국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국내주가 규정된 관세율표상 류를 5개 쓰세요. 국내주 쓰는 문제 여러 번 출제가 됐었고요. 누구나 준비하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이 주를 다 쓸 수는 없고요. 각각의 5점 배점이었기 때문에 5개만 쓰시면 됩니다. 류, 거기 답안지 보시는 것처럼 17, 20, 44, 90, 91류에 국내주가 특계가 규정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그 국내주의 제목들 거기다 제가 정리해 놓긴 했는데 이게 국내주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쓰셨으면은 아마 5점 배점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내용을 다 쓰기에는 양도 많고 시간적으로도 부족했을 거고 또 배점이 5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주 누구나 준비하니까 역시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물음 2번, 얘는 좀 뒤통수 문제였죠. 왜냐하면 누구나 통칙, 총론, 특히 총론은 저도 말씀드리고 모든 강사가 얘기했겠지만 협약의 의무, 제약국의 권리와 의무는 무조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주 오랜만에 또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보시면 제약 당사국의 의무 및 국내주 규정과 관련해서 사무를 답하시오. 1번, 협약 3조 1항 가호 및 나호에 규정하고 있는 제약국의 의무사항을 기술하세요. 거기는 원문 다 그대로 실어놨습니다. 교재에 있는 거 적절하게 정리된 걸로 여러분들이 쓰셨어도 무방하고요. 10점 배점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하게 쓰셨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가항에는 그렇게 3개의 호가 있고 나항에는 호는 없지만 6단위 수준으로 일치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배점할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위에 있는 게 6점, 나 규정의 4점 정도로 배점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준비하고 누구나 책에 있지만 잘 보지 않는 파트가 나왔기 때문에 어려웠다기보다는 좀 허를 찌르는 문제가 1번 문제였고요. 2번도 마찬가지예요. 3조 3항의 규정을 기술하세요. 6단위 수준을 초과해서 하지 말아라. 역시 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심플한 내용입니다. 걔는 이제 15점, 솔직히 이 파트가 15점으로 배점할지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일단 위에가 10점이기 때문에 아래는 저는 5점으로 배점했고요. 역시 자세하고 정확하게 쓰셨어야지만 아마 세부적으로 점수가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2번 이렇게 국내주 문제랑 그 다음에 제약국의 권리, 제약국의 의무를 쓰는 문제 쉬웠지만 좀 잘 보지 않았던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당황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2번 문제였고요. 3번을 보겠습니다. 3번이 그나마 제일 어려웠죠. 그나마 어려웠는데 역시 조금만 공부하신 분들, 특히 여기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열심히 보신 분들은 충분히 풀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3번 보시면 재포장 없이 세트로 소매 포장된 다음 3가지 물품에 대해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품 1번을 보면 일단 주제와 경화제 나오면 무조건 6부 7부의 주규정, 부주 3번 규정이구나 그걸 떠올라야겠죠. 혼합할, 거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차례차례 섞는 게 아니고 꼭 반드시 섞어서 쓰는 물품들, 그게 출제가 되었고요. 그게 물품 1번인데 그래서 보시면 주원료, 보통 주제라고도 하고 주원료라고도 합니다. 주원료에는 플라스틱, 수지, 안료 등등등 그런 게 철제 용기에 포장이 되어 있고 내용량이 300g인 것으로 보아 소매용 포장된 겁니다. 거기에 핵심 단어가 있죠. 바로 감광성입니다. 감광성이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37류. 37류가 우리 사진이 분류되는 사진용 화학 조제품들이 분류되는 호기 때문에 류기 때문에 37류에 분류되는 물품이고 실제로 10단위 호에 3709901010호에 그렇게 포토레지스트 반도체 제조용 그런 물질들이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37류를 떠올리는 게 조금 어려웠겠죠. 그래서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감광성이라는 말을 보면은 조금만 공부하셨으면 37류를 생각하셨을 것 같고요. 어차피 문제도 류 쓰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걔는 37류에 분류되는 물품이고요. 그다음 경화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제 플라스틱 수지가 주 원료로 되어 있는데 얘는 딱히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경화제 같은 경우에는 39류나
38류나 다양하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6부와 7부에 분류되는 물품입니다. 그래서 주 원료는 37류, 아래에 있는 경화제도 39류 또는 38류에 분류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그 6부 주 3 규정을 충족하는 물품이죠. 그 다음 물품 2번은 이제 각종 어떤 의류 제품들이 세트 포장이 되어 있는 물품입니다. 또 보는 순간 우리가 의류의 세트 규정은 따로따로 분류한다 규정이 있었죠. 그걸 떠올리셨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물음 3번은 그냥 세트 물품이 특계된 호가 있었습니다. 82류. 얘도 이제 조금 구석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도 조금 못 썼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내용들이 제시가 됐고요. 이 세 가지 물품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1번 물음 보시면 물품 1을 품목 분류하는 경우 주 원료와 경화제를 사용해서 거기 사용 전에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바로 주규정을 쓰라고 대놓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주규정을 쓰시면 되고, 그래서 어디로 분류되는지 류를 쓰고 그 분류 이유와 관련 규정을 기술하세요 라는 7점짜리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분류되는 류는 37류입니다. 거기 10단위호까지 표기해놨지만 3707호에 분류가 되고요. 거기 보시는 것처럼 소매용, 사진용, 화학 조제품에 분류가 되고 10단위호에 보면 이렇게 포토레지스트 반도체 제조용 감광성 재료들이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분류되는 류는 37류까지만 쓰시면 되는 거고요. 왜 그렇게 분류가 됐는지 분류 이유는 6부 주 3호에 근거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 규정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한 주 규정에 따라서 이 물품들은 하나는 6부 37류, 하나는 7부 또는 38류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세 가지 조건, 특히 사용되기 전에 혼합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서 본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감광성 재료인 37류에 분류한다.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가장 핵심은 바로 이 주규정을 쓰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문제고요. 그다음 물음 2번. 여기는 이제 해설서 부분입니다. 해설서 부분이고요. 우리 이 책에 보시면 이 규정 바로 아래 해설서 총설에 실려 있는 부분이죠. 특히 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때, 특히 이 두 가지 물품을 차례차례 사용할 때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그 물품이 소매용 세트 규정이라면 통칙 3에 따라 분류하면 되고, 그것도 충족하지 못하면 따로따로 분류해라. 모든 책에 다 나와 있고 모든 수업 시간에 다 아마 말씀드렸던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우리 공부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1번 물품을 분류할 때 주 원료와 경화제를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즉 혼합하지 않고 차례차례 사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분류하는지 분류하는 류를 쓰고 분류 이유와 관련 규정을 기술하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해설서 총설에 보시면 6부, 7부 총설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아래 내용이 그 내용이죠. 거기 보시면 두 가지 이상의 요소가 모두 6부에 해당이 되어야 되고, 사용 전에 혼합됨이 없이 순차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이 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먼저 소매용 물품이라면 통칙 3나에 따라 분류가 되고, 소매용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따로따로 분류해라 라고 총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유일하게 이번에 해설서 문제가 출제된 파트입니다. 해설서 총설이 나왔었던 부분이고요. 하지만 뭐 모든 교재에 실려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준용해서 소매용 세트 규정을 적용해도 얘는 37류에 분류되는 감광성 재료가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 경화제는 없어도 그만입니다. 넣지 않아도 빨리 굳지 않는 것 뿐이지 주 본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주재로 분류가 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걔는 당연히 37류에 똑같이 분류가 됩니다. 만약에 그 물품이 소매용 세트도 아니라면 그럼 따로따로 분류돼야 되기 때문에 주 원료는 37류, 경화제는 일반적으로 38류, 39류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다만 이 물품은 문제에서 아예 소매용 포장된 세트라고 제시했기 때문에 통칙 3나에 따라서 분류가 됐겠죠. 따로따로 분류할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쓰면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해설서 총설까지 포함을 해서 조금 넓게 출제가 된 건데, 역시 뭐 무려 15점이나 배점이 되어 있어서 뭐 자세하게 써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굳이 15점까지 글쎄요 될 분량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배점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 물음 3번을 보시면은 물품 2번을 품목 분류할 경우 그 근거 규정인 11부 주 14, 61류 주 9를 쓰고,
그 다음에 이 물품의 호를 기술하세요. 너무 쉽죠? 일단 세트 물품, 의류의 세트 물품은 따로따로 분류한다. 그게 바로 11부 보조 14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른 호에 분류되는 섬유의 의류는 소명 세트라고 하더라도 따로따로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해당되는 애들이 거기 나와 있는 방진용 섬유 의류의 범위에 포함이 되죠.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한 개는 포함이 안 되지만 세 개는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1부 부주 14번을 정확히 쓰시면 되고요. 3점 정도 배점이 될 거고요. 그 다음 61루 쭉 9번 남녀 의류의 구분. 여기서 이걸 갑자기 왜 연계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쉬웠던 문제입니다. 3점 정도 배점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 편물제 남성용 바지는 6103, 머플러는 6117호. 6117호가 조금 쓰기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특기가 안 되어 있어요. 기타 의류 쪽에 들어가 있고 6단이 호에 있기 때문에 6117호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특기가 되어 있어서 어렵지 않게 쓰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6117호 각각 1점씩 배점하면은 1점 정도와 변별력 차이가 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싱글리트라고 하는 거는 나시티, 민소매티를 의미합니다. 혹시 이게 뭔지 몰랐던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트 물품 규정을 가지고 출제가 됐었고요. 뭐 그나마 제일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드는 문제, 이런 식의 문제가 지금 좋은 문제인데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부분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음 4번. 이번엔 3번 물품을 품목 분류할 경우 호를 쓰고 그 분류 이유와 관련되는 규정을 기술하세요. 일단 82145에 이 물품이 그대로 특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두 번째 용어에 보시면은 매니큐어, 페디큐어, 세트와 연구라고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이 물품의 호 해설에 보면은 자세하게 제시된 물품이랑 똑같이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해설서를 굳이 모르더라도 매니큐어, 페디큐어, 세트는 8114에 분류되는 거, 일단 이 호 자체를 쓰는 게 쉽진 않았을 거예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류 이유, 세트 물품이지만 호의 용어에 특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통칙 1에 따라 분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통칙 1호를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게 물음 4번이었어요. 그래서 5점이 배점이 되는데 아마 호를 쓰면 2점, 통칙을 쓰면 3점, 아니면 1.5나 3.5도 관계없고요. 그 정도 아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 3번이었고요. 그 다음 문제 4번을 볼게요. 네, 문제 4번도 너무 쉬웠죠. 너무 쉬웠는데 다만 이제 93류를 잘 보지 않는데, 우리 아직 안 배웠죠. 우리는 잘 보지 않는 부류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당황했을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일단 호의 분류 체계가 몇 개 안 되고 주기정도 몇 개 안 되는 그런 짜잘짜잘한 류들은 그 자체가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해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시험에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제 보시면 무기류가 분류되는 19부 93류와 관련해서 물음에 답하세요. 물음 1번 93류의 분류 체계를 4단의 호의 용어를 중심으로 쓰고 특히 93류의 주 2를 기술하세요. 그렇게 쭉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류 체계를 보시면 이렇게 무기들, 리볼버, 화기, 폭약 등등등 그런 게 쭉 분류가 되고요. 대부분 여기는 정리합니다. 몇 개 되지도 않는 호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주 2에도 보시면 간단하게 부품품에는 무성기획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간단한 주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음 1번은 쓰시기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고, 물음 2번은 무기랑 관련되는 물품을 쭉 제시하고 얘네들의 류를 쓰라는 문제입니다. 다시 오랜만에 류 쓰는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류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호를 쓰라고 하면 당연히 어려웠겠지만 류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대부분 쓰지 않았을까. 그나마 6번 정도가 조금 헷갈렸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아니고서는 뭐 아주 쉬웠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부터 볼게요. 1번에 보시면은 신호용 조명탄은 36045에 특기가 되어 있습니다. 4단위 호에 특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쓰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 스포츠용 산탄총, 역시 총이라고 해서 괜히 스포츠란 말이 붙어서 괜히 95류 헷갈릴 수 있게 조금 함정을 팠지만 보시다시피 93035에 특기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경기용 산탄총과 라이플 이렇게 보이시죠? 어차피 사격 운동에 사용이 되는 총도 이쪽에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2번도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3번 무인기, 얘도 뭐 쉬웠죠. 88류에 특기가 되어 있습니다. 군함, 당연히 89류죠. 배니까 얘도 뭐 너무 쉬웠고요. 장갑차,
당연히 87류입니다. 우리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배웠어도 쉬운 내용입니다. 여기는 6번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6번은 이제 90135에 분류가 됩니다. 걔는 여기 96 주 4호에 따로 근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이저 기기 쪽에 이제 단독으로 제시된 망원경은 9031호에 분류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서 이 규정에 따라서 이제 6번이 조금 헷갈렸을 것 같고요. 7번 같은 경우에도 다 특기가 되어 있죠. 88류에 특기가 되어 있고 호의 용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고 88류 자체도 호의 용어가 몇 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쭉쭉 눈으로만 지나가면서 보셨어도 이게 88류에 분류되는지는 아마 쉽게 찾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에는 100년을 초과한 물품은 기본적으로 골동품으로 해서 9706호에 분류가 되는데 거기에서 제외되는 물품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검은 포함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9706호에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뢰와 지뢰 이런 것들은 93류에 9306호에 분류가 됩니다. 이 문제도 조금 이상한 게 바로 왼쪽에는 호의 분류 체계를 쓰라고 해놓고 다시 오른쪽에 또 똑같은 문제를 내면 중복이 된 문제죠. 그래서 조금 그렇죠. 문제가 여기도. 산탄총도 마찬가지고요. 왼쪽에 분류 체계를 쓰라고 하고 오른쪽에 룰을 쓰라고 하고 똑같은 문제를 두 번씩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내용이고 이것도. 그 다음에 낙하산 같은 경우에도 88류에 분류가 됩니다.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88류 쪽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각종 그런 물품들이 분류가 돼서 제가 보기 무릎 2번도 뭐 6번을 빼고는 다 충분히 쓰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 올해 시험을 간단하게 풀어봤고요.